안녕하세요. 오늘은 키크런 Q11이라는 재미있는 키보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체공학적인 제품이 좌우 분리형으로 나오는데요. 키크런 Q11은 일반 키보드를 75% 크기로 만들고 좌우 분리가 되는 재미있는 컨셉으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언제나 새 제품 박스를 뜯는 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박스를 열면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는데요. 윈도우 사용자는 키캡을 바꾸라는 내용과 RGB 백라이트 조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나 비하 관련 내용은 개인적으로 일반 사용자에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별도의 매뉴얼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매뉴얼 3회 정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키보드에 매뉴얼 정독은 딱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는 핫스왑 기판이기 때문에 스위치 교체 시 스위치 핀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안내도 들어있습니다. 부속품으로는 키캡과 스위치 분리를 위한 공구와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 USB-C 케이블과 변환젠더가 들어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있는 케이블은 키보드 좌우로 연결해주는 USB-C 타입의 브릿지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를 위한 여분의 키캡이 들어있습니다. 키보드는 좌우가 모두 하나의 봉투에 포장되어 있는데요. 좌우 따로 포장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보드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좌우를 이렇게 붙여서 일반 키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키크런 Q11은 키캡과 스위치 분리 도구가 들어있는데요. 한번 분리해 봐야겠죠. 먼저 키캡을 제거했는데요. 기판에 고정된 스테빌라이저가 보입니다. 요즘은 기판 고정식 스테빌라이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키크론이 이런 트렌드 반영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이렇게 많이 칠해져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스테빌라이저 철심 소리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처럼 스위치랑 스테빌라이저 튜닝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분리해 봐야겠죠. 기본으로 들어있는 스위치 플러는 불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위치 플러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일부 스위치는 분리하기가 힘들었고 일부 스위치는 너무 잘 분리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가공상에 살짝 오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하판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아랫부분에 볼트를 풀어내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판은 1.5T 정도 돼 보이는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용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가 있는 것이 좋아서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판과 기판 사이에 얇은 폼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합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얇은 비닐을 넣어놨을 텐데 폼을 넣어둔 것을 보면 합선을 막아주는 역할은 물론 타건음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기 위해 선택한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판은 케이스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고 볼트를 몇 개 풀어내면 기판과 케이스 분리는 손쉽게 되는 편입니다. 키크런 Q11은 좌우 한쪽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키보드 컨트롤러는 양쪽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USB-C 포트를 하나 더 추가해줬으면 케이블 위치 선택이 좀 더 자유로웠을 것 같습니다. 양쪽 구조는 같을 거라서 하나만 분리를 해봤는데요. 기판과 케이스 사이에 흡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와 하판 사이에도 범퍼 같은 것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정말 비싼 키보드는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정도면 효율적으로 잘 구성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비하 사용은 일반 사용자에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비하를 사용하게 되네요. 키크론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키보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롬이나 엣지에서 usebiha.app에 접속하신 후에 인증장치 버튼을 클릭하고 키크론 Q1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크론은 레이어 0부터 3까지 총 4가지 종류의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고 레이어 0과 1은 맥 사용자를 위해서 레이어 2와 3은 윈도우 사용자를 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Q11을 사용하다 보니 엔드키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에 Fn키를 누르고 홈키를 누르면 엔드키로 작동하도록 변경을 해봤습니다. 레이어 3을 누르면 키보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키보드에 Fn키를 눌렀을 때 어떠한 키로 작동할지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키보드의 역삼각형 모양은 Fn키를 누르고 있으면 레이어 3에 설정된 키가 눌러지게 된다는 표시고요. 저는 Fn키를 누르고 홈키를 누르면 엔드키로 바꾸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레이어 3에서 홈키를 먼저 누르고 아랫부분에 엔드키를 눌러주시면 키크론 Q11 키보드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 녹음한 키보드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을 해보니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양쪽 키보드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케이블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USB-C to-C 케이블이라면 아무거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브릿지 케이블이 짧게 느껴지신다면 케이블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 부제가 내 돈 주고 사는 처음이자 마지막 키크론 키보드라고 했었는데요. 과거에 키크론 킥스타터 펀딩에 참여했을 때 배송 관련 문제로 키크론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Q11은 제 기준에 너무 괜찮은 컨셉의 제품이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역시나 Q11도 배송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배송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렇게 영상도 만드는 것이겠죠. 지금까지는 배송 관련 문제였고 이번에는 실제 제품의 코스메틱 이슈가 확인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 문제는 없었고 키보드 작동상의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키보드를 뜯어서 살펴보지 않는 이상 PCB 기판에 이런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세히 살펴보면 패턴이 끊어진 정도는 아니어서 제품 작동에 전혀 문제는 없고 품질 검사도 통과하고 제품이 완성된 거겠지만 이걸 확인하고 난 구매자는 기분이 좋지는 않죠. 이걸 당근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런 키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튜닝까지 접근하실 겁니다. 중고로 사왔더니 PCB에 이런 스크래치가 있더라. 거래 환불 각이죠. 방금 이야기한 코스메틱 이슈가 왜 저한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크론 Q11은 분명 괜찮은 컨셉의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크론 Q11을 인체공학 키보드라고 부르기에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키보드 형태로 사용을 하다가 어깨가 너무 움츠러져서 불편할 경우 키보드를 좌우로 벌려서 어깨가 움츠리지 않게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체공학적인 키보드들이 독특한 배열이나 구조로 인해서 사용자가 적응을 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키크론 Q11은 기존 배열과 동일하기 때문에 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겠네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OB가 문제일 텐데요. 이것도 결국 적응하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